나간민 성문화축제 개막.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길 거리 제공.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개최되는 나간읍성 문화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나간읍성 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제목은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나간읍성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조선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식전 공연인 6분 31사단 군악대 행진, 나간군수 부임맨열 대북치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오후 3시 30분에 개막선언, 개막주제 공연 나간읍성의 탄생 순으로 진행됩니다. 나가북성이 마련한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전통민속 문화를 재현하는 백중놀이, 성곽쌓기, 수문장 교대식, 기마장군, 술라의식, 전통홀례, 판소리, 가야금 병창, 창극 김빈길 장군 등과 플래시모 퓨전 시대극, 조선마술사 시립합창단 등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다 민속놀이, 경연대회, 장사 씨름대회, 큰줄다리기 등 참여 프로그램과 먹거리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동문 입구 버스킹 공연, 스탬프 인증 활동 등 읍성 내외부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1994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29회를 맞이하는 나간읍성 민속축제장에는 나간읍성 백중놀이, 큰줄다리기, 성곽쌓기 재현, 윷놀이, 문학대촉화 공연 등이 열리고 전통 혼례식과 퓨전시대극 궁전의시대 나간이 아침이 새로 공연됩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수많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민족으로서 찬란한 빛을 발하며 우리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이처럼 온갖 역경 속에서도 문화적 전통을 잃지 않고 자손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풍속 사상, 음식, 음악, 주거, 학문 등을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합니다. 민족 문화란 무엇이고 우리의 전통 문화가 무엇인지 구체화된 개념이 없기에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딱 한마디로 요약해내기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족 문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사관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헌법 전문의 규정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라는 규정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규정 말고 그 이상의 무슨 합당한 근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 전문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민족 즉 우리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우리 고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래사상, 외래종교, 외래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불교와 유교 같은 외래사상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외래사상을 받아들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외래사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2차돈의 순교가 왜 일어났겠는가? 2차돈의 순교는 본래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올 때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래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고유한 사상이 있었음을 천명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당당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민족문화란 불교와 유교 같은 외래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었던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사상체계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는 한민족 고유의 선도문화에 있습니다.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는 민족문화이고 민족문화는 우리의 역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에 대하여 고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는 외래문화가 들어오기 전 바로 단군왕검의 고조선과 그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우리 한민족 고유의 선도문화에 있습니다. 신라의 석학이었으며 천부경을 발견하고 해독하여 우리에게 전한 고운 최치원 선생 또한 일찍이 날랑비 서문신라의 화랑날랑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일러 풍류도라 한다. 이 가르침의 연호는 선사에 상세히 실려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유, 불, 선 3교를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이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3 국사기 신라분기 제사 진흥왕 현 -. 최치원 선생은 이 비문에서 유,
풀, 선 3교는 인류시원의 가르침인 풍류도에서부터 갈라져 나가 유, 풀, 선으로 발전했으며 유, 풀, 선의 사상을 포괄하고 그 모체가 된 철학이 우리 한민족에게 예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어서 전했던 것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말한 풍류도가 바로 신선도입니다. 여기서 선사는 선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역사서로 이해하기도 하고 18대 한웅천왕을 배출한 신시배달국의 역사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결국 한 가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 문화가 바로 선도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도는 수련을 통해 자기 실체를 깨닫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평화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는 성통공헌의 정신이 선도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국조단군이 나라를 열며 건국이념으로 세운 뜻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였던 이유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문화가 선도였기 때문입니다. 단군시대의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건국이념인 동시에 정치, 종교, 문화, 생활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선비정신, 선비문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선비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일까요? 이 선비는 한자어가 아니고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사용해온 순수, 우리말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 선도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대 이후로 우리는 무사들을 선비로 불러왔고 삼국시대 이후에는 중국인들이 삼국의 선비무사들을 선인 또는 선인으로 기록하기 시작하고 삼국 스스로도 중국식 표현을 따라 선인 또는 선랑으로 기록했다 합니다. 특히 고구려에는 조의선인이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이들이 검은 옷을 입거나 흰 옷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어서 조회라는 호칭을 붙인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화랑도를 선랑이라 지칭하였지만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들을 선비로 불렀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전통문화의 핵은 홍익이라는 정신문화입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도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문화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전통문화라고 하면 유형문화재를 떠올리겠지만 그것은 전통문화의 핵인 정신문화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신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간 외세의 침략과 외래문화가 주를 이루면서 많이 사라지고 잊혀졌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이름과 한이라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한의 정신은 천지의 사상과 맥이 닿아 있고 천지인 사상을 사지고 실천하는 인간상을 홍익인간이라 하며 그러한 홍익인간이 모여있지에 맞게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이화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놀랍게도 우리 전통문화의 핵인 홍익인간에 대하여 저희는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헌법 치를 전문이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노광규 시장님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계십니다. 안으로는 또 국민 여기 생활의 오늘 균등한 와주신 향상을 우리 기하고 도의원님들, 밖으로는 한춘옥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도의원님, 인류 또 공룡에 김진남 이바지함으로써라고 도의원님, 규정하여 고맙습니다.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홍익인간이라는 직접적인 선출직들을 표현이 없지 믿고 않느냐는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열심히 있으나 해라고 원래 인류 격려해 공룡이라는 말은 주시니까 홍익인간을 표현할 때 순천 쓰는 발전을 용어입니다. 위해서 우리 죽을 교육기본법도 똥살도 제2조 뛰어다니고 교육이념에서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여러분들께서 오늘 모든 구경 국민으로 하여금 오셨지만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내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한번 필요한 자질을 주무셔보시기를 갖추게 함으로써 권장드립니다. 인간다운 삶을 저도 영위하게 하고 하룻밤 민주국가의 민박에서 발전과 잤습니다. 인류 공룡의 이상을 아침에 실현하는 데에 새소리에 이바지하게 함을 깹니다.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라고 성을 한번 규정함으로써 홍익인간의 돌아보시면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상사 인류 힘든 공룡이란 것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모두 다 것입니다. 씻겨 나갑니다. 우리의 교육이념은 우리 순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런 문화유산이 1949년 있다는 게 제정된 여러분 교육법 얼마나 제1조에 자랑스럽습니까? 명시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정부 수립 시부터 우리나라는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정하고 오늘 이를 법에 하루만이라도 명시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후 우리 나간 1997년 주민 교육법이 여러분, 교육기본법으로 즐겁고 대체되면서 편안한 교육이념은 교육기본법 그리고 제2조에 함께하는 시간 규정하였습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법령 거의 대부분이 서구의 법을 받아들여 만들어졌지만 교육이념만큼은 우리 교유의 철학인 홍익인간을 채택한 것입니다.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채택된 배경에 대하여 1958년 문교부에서 발간한 자료집 문교계관에서는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입니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 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미군정 때입니다. 1949년 조선교육심의회 제1분과 위원이었던 백낙준 1895만 1985은 미국에서 역사학과 신학을 공부했는데 미군정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심하다고 하면서 꺼렸지만 이를 영어로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 맥서멈 서버스 투 휴메니티로 번역해 미군정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그 보편성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외국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마뉴엘 페스트라이 슈이마녀는 그에 져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인종이나 민족, 종족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성격의 개념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외세의 침략과 외래 문화가 주를 이루면서 우리들 자신이 전통 문화를 잊고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전통 문화가 있고 헌법에서도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 민간에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사단법인 국학원이 그 일례이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데 이는 국학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여 퇴계 선생의 학문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를 연구 보급하는 단체이지 우리의 고유 사상을 연구하는 단체는 아니다. 국학원은 2002년 7월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인 선도 문화를 복원하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변명 거의 대부분이 서구의 법을 받아들여 만들어졌지만 교육이념만큼은 우리 교유의 철학인 홍익인간을 채택한 것입니다.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채택된 배경에 대하여 1958년 문교부에서 발간한 자료집 문교계관에서는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입니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미군정 때입니다. 1949년 조선교육심의회 제1분과 위원이었던 백낙준 1895만 1985은 미국에서 역사학과 신학을 공부했는데 미군정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심하다고 하면서 꺼렸지만 이를 영어로 인간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 맥서멈 서버스 투 휴메니티로 번역해 미군정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그 보편성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외국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마뉴엘 페스트라이 슈이마녀는 그에 져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인종이나 민족, 종족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성격의 개념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외세의 침략과 외래 문화가 주를 이루면서 우리들 자신이 전통 문화를 잊고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전통 문화가 있고 헌법에서도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 민간에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사단법인 국학원이 그 일례입니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데 이는 국학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여 퇴계 선생의 학문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를 연구 보급하는 단체이지 우리의 고유 사상을 연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국학원은 2002년 7월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인 선도 문화를 복원하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학원 관계자들은
평소 자주 섞인 목소리로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좋다. 방해만이라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전통문화의 현주소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1949년부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1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4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원과 건국을 함께 기념하는 날로서 전통문화의 원천이요 민족의 큰 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날을 요즘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은 단지 하루 쉴 수 있는 휴일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공식 행사는 대폭 축소되었고 개별 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 학교 차원의 행사는 생략되는 추세입니다.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하도록 취임 선서문을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여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이날을 기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사온 앞뉴스 김근철입니다.